청강의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일단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베이커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기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크쇼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경원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에서 커피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주제가 커피여서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엮어갈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커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 리브레라는 브랜드의 수장이신 바로 서필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커피 얘기 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대표님 인스타 피드를 슬쩍 열어봤더니 하루에 메일이 100통씩 와가지고 메일 한 열기가 무섭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일상인가요? 아니면은 이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매일 그러면 못 살죠. 요즘 커피 생산지에서 커피 수확이 이제 막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커피 사려면 일찍 사야 되잖아요. 뭐든지 네. 여러 커피 산지들하고 이제 뭐 샘플 받아보고 구매 결정을 하고 뭐 무역 관계된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생하면 그래도 1년 동안 좋은 품질의 커피 쓸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네. 즐겁게 바쁜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커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 대표님하고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지역 어디를 가도 카페라든지 커피를 파는 곳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커피 공화국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렇게 카페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커피숍이 작년도 기준으로 한 10만 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편의점 수보다 한 30% 더 많다. 많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딱히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물이나 술을 제외하고 이제 뭐 낮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뭐 이제 뭐 마실거리가 이제 필요한데 보통 아시아에서는 그 역할을 차가 많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차 문화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커피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커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문화가 딱히 없었어요. 뭐 옥수수차, 뭐 보리차, 뭐 약간 이런 정도지 커피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장악을 해버린 느낌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떤 서양 문화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 사대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더 커피에 끌리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례겠네요. 맞습니다. 차를 즐기는 중국도 이제 요즘 커피가 되게 바람이 세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타벅스가 15시간에 한 매장씩 새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근데 뭐 그나마도 중국 전체 인구의 커피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아직 뭐 1, 2%에 불과하다. 근데 뭐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뭐 성장 잠재력이 또 엄청나군요. 이제 대표님 보니까 전공 분야가 좀 독특해요. 뭐 독특한 건 아니고 우리 분야에서 봤을 때 이쪽 분야가 아니신데 이렇게 커피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공과 달리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접했는지 집중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나 이런 것이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양 역사 전공했었는데 또 뭐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조금 이렇게 사그러든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단골이 된 학교 앞에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보헤미안이라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하루에 막 세네 번씩 가면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뭐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공부 말고 일단은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리. 네, 일식 요리 자격증을 준비했었어요. 그래갖고 학원 다니고 막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일식에서는 형식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리에 젖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 커피숍에서 하다가 왜 커피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문득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쿠바 여행을 그 당시 다녀오게 됩니다. 50일 정도 혼자. 혼자 배낭여행 네. 가셨네요. 네. 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깊게 할 만한 이제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별건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커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골 커피숍에서 뭐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커피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뭐 네. 기술이 없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시작했죠. 그래서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서빙하고 뭐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기술 같은 것들을 익혀나가고 그런 게 주는 충만함 같은 거 있었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결정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어쨌든 큰 선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분이 일본의 유코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 보헤미안에 계셨던 최용숙 점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분이 꽤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밑에서 굉장히 힘들게 5년 동안 갈고 닦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리브레라는 네, 자신만의 브랜드를 이제 만드시게 됐는데. 네, 그 얘기도 참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계기로 내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리브레라는 이름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예, 그런 것들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안암동에 있던 보헤미안은 뭐 이제 잘 알려진 박이추 그 대표님께서 네. 처음에 설립하시고 이제 10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이제 뭐 그 최용숙 이제 제가 점장님이라고 부르는 네. 사실상의 그 대표님께 이제 물려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커피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시작된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젊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혁신적 인 것 같고 접근 방식이 또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최용석 점장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저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공부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한국에서 뭐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뭐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갖게 됐고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독립해서 이제 좀 스페셜티 커피 공부와 어떤 비즈니스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 커피 리브레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리브레라는 게 스페인어로 자유로운, 뭐 자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초 리브레라는 그 잭 블랙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그 카톨릭 신부님이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죠. 부모님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낮에는 신부님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링에서 가면을 쓰고 프로레슬러, 파이터로서 대전료를 받는 이제 이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세요. 근데 그게 실화예요. 그 신부님이 구티에레즈 신부님이라고 조폭 출신이어서 마약 딜러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막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레슬링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재미있게 이제 푸른 영화인데,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게 하면서 뭔가 내가 세상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로운 일을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해서 리브레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네요. 영화 아주 재밌습니다. 네. 나초 리브레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커피 리브레가 나왔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어쨌든 이렇게 창업하시는데 되게 작게 시작하셨어요. 네, 그죠? 네. 네, 카페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네. 돈이 없어서 커피숍도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3년 후에 이제 아주 간신히 연남동에 오픈할 수 있었고, 당시에 그 연남동 매장 월세가 35만 원이었어요. 관리비 포함.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야, 여기 하루에 5만 원 벌면 대박이다. 뭐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벽지만 뜯어내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 빈티지 감성 좋다. 그렇죠. 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네. 건데, 네. 어떤 분들은 야, 한국 커피숍 빈티지 트렌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저는 위로한 건 아니지만 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연남동에 조그맣게 시작한 게 이제 소위 스페셜티 커피를 네, 추구하면서 네, 이제 하실 네, 거잖아요. 네. 스페셜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대중화되지 않았던 네, 그런 네, 시기였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많이 그쵸, 갖고 그쵸, 있고, 되게 고급화된 프리미엄으로 사람들이 네, 많이 네, 즐기고 네.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견지명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그게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뭐 좋아서 시작한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주변에서는 다 조롱했어요. 아이고 뭐 외국에서 유행한다고 한국에서 될 줄 아냐, 신커피 누가 먹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저는 뭐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뭐 원래 또 남 얘기 잘 안 듣는 스타일이어서 실제로 시작하고 거의 한 3, 4년 정도 적자? 그냥 뭐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벌어 다니는 일,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힘들었던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믿었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전혀 이렇게 뭐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자생할 수 없는, 남들한테 지지받지 못하고 그냥 나만의 착각, 뭐 나만의 어떤 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장사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서, 뭐 돈 못 벌면 어때? 그냥 뭐 좋아하니까 계속 할 거야. 근데 뭐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약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도 이제 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좀 저변 확대가 일어났던 것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걸 모든 걸 다 예측해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유, 그런 게 못해요. 네. 개인이고, 네. 열정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니었나.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 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버티자.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스페셜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긴 하지만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번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는 다양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고급 커피라는 그렇죠.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정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으로 이제 그 중에 80점이 넘는 고품질의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다,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커피 산지에서 생산된 이제 커피 생두 본연의 어떤 개성과 뭐 운송, 보관, 로스팅, 뭐 추출까지 거쳐서 한 잔의 컵으로 나왔을 때 가치 사슬의 모든 과정을 좋은 품질을 제대로 유지해갖고 한 잔의 컵까지 이어지게 만든 커피, 그런 것들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냥 고급 커피라고 이해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네. 80점이면 엄청 높은 점수예요. 그게 이제 맛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라 사실은 정성적인 것들을 정량화시켜서 유통하는데 가격도 책정하게 되고 품질도 인정받고 이런 것들로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잔 커피 쉽게 우아하게 마시지만 그 정말 많은 많은 사람의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그 COE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왜? 컵 오브 엑셀런스 이렇게 약자인데 그것과 차이점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거는 뭐 그 한 국가에서 그 좋은 커피들을 이렇게 모아서 국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어떤 기준 이상에 되는 커피들을 랭크 시키고 그걸 이제 동시에 인터넷 옥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비딩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경매죠. 그리고 1999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처음 시작돼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 15개국 정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런칭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 20명 이상의 국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성이 보장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농장들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장들한테 경험 같은 것들이 정보가 쉐어, 공유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영농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커버 엑셀런스라고 하고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이제 커퍼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버 엑셀런스는 옛날에는 84점 이 이제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높아졌어요. 뭐 86점 뭐 이상 받아야 이제 커버 엑셀런스 커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겠다. 이제 그런 커피는 이제 더 이제 희소한 거죠. 점수로도 그렇고 당연히 경매 가격이 높아집니다. 네. 그 농장도 유명해지고. 그럼요, 그럼요.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전에는 사실 대표님이 1년에 한 3분의 1은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해외 산지를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좋은 원두, 생두, 바이어로서 이렇게 산지를 돌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스페셜티 커피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 내지는 어떤 주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료로 승부하겠다. 먼저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가 당연히 요리 기술 중요하고요. 근데 또 품질. 재료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재료. 네, 산지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저도 스스로 깨닫게 돼서 이제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리 달려가야 돼요. 수확 시기에 일찍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커피 이 농장 저 농장 찾으러 다니는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확 시기가 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네, 중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마다 수확 시기가 달라서 뭐 이제 이때는 인도 갔다가 이때는 에티오피아 갔다가 이제 뭐 그러다 보면 뭐 3, 4개월 훌쩍 갑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다니시면서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인도의 아라쿠 농장 주변에 여학교를 지금 10년 넘게 지원해주고 계세요. 처음에 한 3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죠? 인도에 이제 국제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라쿠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그 지역이 이제 원래 예전부터 굉장히 가난했던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는 학교 보내는데 여자애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대중교통도 없고 여자애 혼자 막 다니기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떤 그 인도의 기금이 마련돼가지고 그러면 그 여자 아이들 기숙 학교를 짓자. 그 당시 뭐 저도 너무 뭐 돈이 없고 뭐 그럴 때여서 30명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냥 매년 뭐 저희 회사가 성장하면서 계속 늘려서 현재는 43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아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제가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만할까? 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냥 속으로 그래도 애들 학교는 보내야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노력하고 이랬던 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큰 도움을 받은 건 우리 회사가 아닌가. 저한테는 커피 일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벌써 2년 넘게 못 가셨을 텐데, 그죠? 이제 막 처음에 지원했더니 이제 막 대학 가고 막. 그렇겠구나. 10년 넘었으니까 진짜. 저한테 성적표가 와요, 애들.
안 와도 되는데. 아빠니까. 국내에 카페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4개 있습니다. 네 군데. 근데 해외에도 카페가 있어요. 네. 과테말라에, 그다음에 상하이에 또 했고. 농장 요리 게다가 갖고 계시죠? 니카라과 네, 교수님 네.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네. 그 이름조차 좀 생소하죠. 그렇죠. 중미에 네. 있죠, 중미. 네. 그 바리스타로 이제 커피를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현지 산지를 다니다가 산지에 있는 농장을 아예 해외에 그것도 농장까지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뭐그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시죠. 그 과테말라 매장은 제가 2017년에 과테말라 친구하고 같이 이제 지분 투자를 반반씩 해서 17년도에. 예, 법인을 만들고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사람들은 스페셜티 커피 먹을 기회가 정작 없는 거예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래갖고 저랑 이제 제 친구랑 돈 벌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과테말라의 스페셜티 커피의 시작은 한국의 커피 리브레에서 시작된 거야 라는 그냥 요거 얘기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 과테말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커피가 나는지 알아야 된다. 뭐 로스팅이나 추출 기술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돼서 전반적인 커피 품질이 굉장히 좀 낮아요. 멋진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과테말라가 그래갖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커피 리브레 오픈을 하게 됐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한국의 많은 커피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갖고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해보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해외 법인 만들어서 오픈하게 됐어요. 그것도 적자 예상했던 대로 아직도요? 네, 적자. 근데 뭐 저는 이제 해보는 것 자체의 의미를 처음부터 얻던 거지 뭐 오늘 생각했던 거 아예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많이 배웠고 농사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죠. 진짜로 원래 알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커피도 작물이다 보니까 그죠? 예, 기후의 영향을 안 되게 받을 많이, 수가 예, 없고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브라질의 원두 가격이 맞아요. 뭐 천정부지로 쏟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산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심해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이제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올 여름 진짜 너무 길다, 너무 덥다, 에어컨 켜야지 하면 끝이잖아. 근데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전 인생이 걸리는 치명적이죠. 일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상 기후가 브라질을 하고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이제 큰 타격을 줬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커피 생산국인 거야. 브라질, 콜롬비아.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 거래 가격 자체가 2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되게 불안정해진 불안정해지고. 상황인 거죠. 그럼 나도 커피를 팔 때 가격을 2배 올리면 쉽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어요. 거의 커피 가격이 한 45년째 거의 고정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계속 고착되면 현지 농사하는 그 현지인들이 도시로 떠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그런 문제가 된다는 굉장히 것이죠. 심해요. 그리고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커피 농사를 계속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커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면에서 커피가 조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할 거다. 그래서 이제 대체 커피 그렇죠. 같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대체 커피는 이제 뭐 생물학이나 뭐 생화학,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자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치커리, 우리 그리고 해바라기 씨, 뭐 수박 씨 이렇게 좀 대량 생산 쉽게 할 수 있는 곡물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첨가해가지고 아주 비슷한 커피 바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게 앞으로 뭐 한 30년 지나면 진짜 커피는 돈 많은 사람들만 먹고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게 커피 맛이야, 커피야 이러면서 그냥 캔 따서 마시게 되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진짜로. 가능성이 네, 저는 아주 그러게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진짜. 많이 드세요. 싸게. 우리 다음 세대라면 못 먹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체 커피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앞으로 커피의 방향성이나 흐름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네. 일단 뭐 스페셜티 커피의 비중이 더 이제 확장될 것은 아, 너무 그렇죠.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제 먹는 것,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옛날에는 뭐 그냥 다 우리나라 뭐 카스하이트 맥주 다 맛있게 먹었지만 요즘은 뭐 수제 맥주. 수제 맥주 뭐 좀 더 다양한 품종과 가공 방식과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르게 먹는 것처럼 커피도 이제 맛을 따지기 시작한 거고 품질 따지고 아 이 커피는 니카라과에서 왔어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거야 막 이거는 품종이 뭐고 가공 방식이 뭐야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발전하는 거고 이런 먹거리의 안전과 어떤 추적 이력성에 대한 관심, 품질에 대한 어떤 니즈는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죠. 스페셜티 네. 커피 네. 시장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최근에도 실제로 보면 그 커피 가공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그렇죠. 진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그 커피 대회 같은 게 있고 바리스타들은 그런 특별한 커피를 들고 나와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이 업데이트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쟁하려면 뭐 맛이 좀 독특해야 남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가공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맞아요. 최근에 좀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헐프드 내추럴, 헐프드 허니커피, 내추럴, 네. 무산소 발효, 네. 카보닉 마세레이션 이제 이것도 그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아이디어들 맛과 향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독특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세분화된 그런 소비자층들을 공략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것 같죠. 예. 또 요즘 저가 커피도 못지않게 시장이 커졌어요. 되게 많이 커져서 카페들이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시장이 다르더라고요. 예. 각자 커져가는 영역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된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각자 가겠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저가 커피 산업은 지금 굉장히 위축되겠죠.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다양한 커피들이 존재하는 것, 상품군들이 존재하는 거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선택폭이 맞습니다. 넓어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어떤 가격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원두 커피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인스턴트 커피의 품질이 좋아졌어요. 맞죠. 네. 이제 아라비카도 나오고. 네, 네.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뭐 안 되는 거야. 네. 좋은 품질의 인스턴트도 있고. 요즘은 뭐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인스턴트 커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제자들 중에도 커피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쭐게요. 커피 리브레에서 원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신입 바리스타로 이제 채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통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좀 그런 태도들을 갖고 일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태도 문제가 제일 저로서는 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다른 업체에서도 들었는데 우리는 품성으로 뽑고 기술은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을 습득해서 나가면 리브레 같은 데서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표님처럼 긴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될지. 뭐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커피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뭐 이제 샵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뭐 어려운 건 아니어도 뭐 엑셀 다루고 회계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식품 제조 관련된 법령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한다면 아주 빠르게 매니저급으로 그 이상으로 승진하면서 학교를 빛내고 개인적으로도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리브레하고 우리 푸드스쿨은 또 돈독한 관계가 됐죠. 네네네. 더 많은 교류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정보가 필요하면 또 요청을 드리면 네.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으로 서필훈 대표님 모시고 커피와 함께 떠난 여행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같이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